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소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불사르 소자, 술주자 그래요. 그래서 술을 불사르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불사르다는 것은 불을 태워서 다 없애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아궁이나 화덕에 불을 지피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다 그런 뜻이죠. 이게 불을 피워서 술을 끓이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소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요, 곡식을 쪄서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켜 중요한 무색 투명한 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소주를 만드는 그 도구인데요. 여기 독이에요, 독. 장독같이 생긴 그 독이죠. 거기에 이제 누룩과 꼬들밥,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키면은 그게 이제 막걸리 같은 그 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만들어지면 이걸 갖다가 이제 밑에다 불을 피웁니다. 여기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끓이면은 그게 이제 수증기가 발생해서 여기에 이제 수증기가 모여요. 그럼 수증기가 모여서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죠. 그 물방울이 생기면 이게 물방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채워지는 게 그게 소주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술을 끓여서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물방울이 생겨서 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소주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거 중류가 바로 이게 끓여서 수증기를 모아서 예, 그거를 액체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주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소주 표기를 보니까요. 소주는 정확한 한자 표기는 분사를 소자 술주자이다. 뜻은 말 그대로 불사르는 술로 중류주라는 뜻이다. 또한 브랜디와 어원이 유사하다. 브랜디 역시 네덜란드어로 불태운 와인이라는 뜻인데 브렌다베인의 앞쪽 발음만 살아남아 브랜디가 된 것이다. 처음 개발됐을 때는 프랑스어로 맹브루라고 불렀는데 이 역시 브란다베인과 같은 뜻이 같다. 그래요. 불태우는 와인이라는 뜻이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소주는 술을 불로 피워서 이제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를 모아서 만든 것이 소주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류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우리 이제 소주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불사르소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이게 불사르다라는 것은 아궁이, 화덕 등에 불을 붙이다 그러는 거고요.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 불화자입니다. 이게 불화자죠. 불화, 불화자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요임금 요자입니다. 요임금 요자예요. 요임금 요자는 임금이니까 높잖아요. 그리고 또 성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게 이제 임금이니까 높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높다. 네,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높다라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이 높게 타오르는 모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타오르죠. 불이 막 이렇게 높게 이렇게 타오르는 모양. 그런 불이 높게 타는 그런 거를 불사르다고 한다. 그래서 불사르 소자입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이제 한자 풀이 채널이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자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지금 불화자라고 그랬죠. 불화자입니다. 이건 8급에 있어요. 그 어떻게 해서 불화자냐면요. 우리가 그 나무를 이제 태울 때 있잖아요. 나무를 태울 때요. 나무를 태울 때 이게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싸죠. 그러니까 어떻게 싸요? 이렇게 서로 기대하면서 싸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막 안 넘어지게 여러 개를 나무를 이렇게 기대야죠. 안 기대고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나무 세울 때. 서로 나무를 이렇게 기대 놔야죠. 그쵸? 이게 기대는 모습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많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기대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피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불씨가 생기는 거죠. 이게 불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점을 표현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나무를 이렇게 안 쓰러지게 서로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서로 막 기대 놓고 거기다 이제 불을 지피게 되면은 이제 불꽃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을 이렇게 쓰는 거고요. 나무를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세우는 건 모습입니다. 이거는 나무를 쓰러지지 않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피우니까 쌓았던 거를, 나무를, 불을 피우니까 이제 불꽃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을 이렇게 점으로 양쪽을 친 거예요. 그게 바로 불화자입니다. 좀 더 볼까요? 이게 이제 요임금 요자자라고 했죠. 요임금 요자죠. 요임금 요자. 요 2급에 있습니다. 근데 요임금 요자는 성분이고 또 임금이기도 높죠. 그러니까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또 그러면 요임금이 높은지를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흑토자입니다. 흑토자를 3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 높을 때 그 산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흙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이 많이 쌓여서 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흑토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흙, 그 다음에 여기다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많이 쌓여서 높은 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높은 모양 요자입니다. 높은 모양 요자예요, 이 자가. 그래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높은 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한자화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요. 이것은 우뚝 칼 올자예요. 우뚝할 올자. 우뚝하다는 것은 이게 높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맨 위에가 이건 하나일자죠. 하나일. 그 다음에 요게 사람인자입니다. 밑에가 사람인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맨 위에가 머리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쳐준 거예요. 네, 머리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는 머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인자죠. 그래서 위에 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높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사람이 높게 서 있을 때는 똑바로 이렇게 서 있을 때가 높은 거죠. 앉아 있거나 뭐 누워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똑바로 이렇게 서 있을 때가 높은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뚝하다는 것은 높다 그런 뜻이고 이것도 높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높고 이것도 높고 하니까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임금 요자, 요임금 성분이고요. 또 예, 높으신 분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요임금 요자 높다 그런 거에 진짜 그런지 요임금 요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진짜로 높은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자가 해일자입니다. 해일. 그 다음에 요거는 요임금 요자인데요.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높은 데서 뜬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해일자니까 높은 데서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이 높은 데서 지금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금 막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산이 높은 곳에서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해가 높은 데서 처음 이게 아침에 뜨는 그때가 새벽이죠, 새벽. 그렇죠? 막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거, 새벽. 그래서 새벽 효자입니다. 요 성급이 있어요. 그래요. 높은 산에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요 시점이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 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인자예요.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는 높다 요임금 요자인데요.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높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 사람보다 높은 게 뭔가요?
신이잖아요, 신. 응? 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라든지 뭐 부처님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분들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사람을 구제해 준다, 구원해 준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는 종교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게 구할 요자입니다. 이게 구할 요자예요. 높으신 분이 사람을 구한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 이제 1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손수자입니다. 손은 손으로 하는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 손수자로 썼고요. 또 손으로 뭐 쥐다, 휘두르다, 뭐 만들다, 또 뭐 어떻게 손을 들다, 잡다, 뭐 손을 하는 기능이 많죠. 일을 하다, 뭐 이런 거. 만들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손으로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을 의미합니다. 일. 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높다, 그런 뜻이에요.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은 나란 일이죠. 나란 일. 나란, 나란 일이에요. 그래서 나란 일은 왕과 대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있고 대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라에 대한 일을 의논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왕 앞에서 대신들이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보셨죠?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리를 굽어서 이렇게 있는 모습, 이제 굽을 요자입니다. 굽힐, 굽힐 요자예요. 예, 요거 1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 일을 하는데 왕 앞에서 대신이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다, 그런 거고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거는 밥사 또는 먹을 시, 그래요. 요거는 요임금 요자인데 높다, 그런 뜻이죠. 높다. 먹을 것이 높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높은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종갓집 제사 이렇게 보셨잖아요.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과일도 높게 싸고, 떡도 높게 싸고, 뭐 음식들을 전부 높게 싸죠. 고기도 이렇게 높게 싸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제사를 가난한 제사인가요? 아주 넉넉한, 풍족한 제사인가요? 풍족한 제사예요. 풍족한 제사. 그래서 넉넉한 제사. 그래서 넉넉한, 넉넉할, 넉넉할 요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1급에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높게 이렇게 싸는 것에서 넉넉하다, 풍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일도 높게 싸고요. 떡도 높게 싸고, 이렇게 뭐 음식들, 고기도 막 이렇게 높게 싸고 하는 게, 예, 이런 그 제사상 보셨죠? 이런 게 바로 풍족하다, 넉넉하다. 그래서 넉넉할 요자입니다. 자, 이거는 물수자입니다. 물수. 아, 그 다음에 이거는 높다, 요임금 요자인데 높다, 그런 뜻이죠. 높다. 이게 물이 높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물이 높게 있다. 이게 우리 그 댐 같은 거 보면은 주변에 산이 계곡이 있고 그 계곡물이 흘러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댐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가다 놓고 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형상으로 봤을 때 이게 높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낮게 있는 게 이제 요 밑에가 전부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쭉 논이 있어요. 넓게. 그래서 논보다는 높게 있죠. 이게 댐이. 그래가지고 가뭄때 이게 이제 그 비가 안 와가지고 논은 항상 벼가 익을 때까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가물 때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데서 가둬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가뭄 때 이게 논에 탁 물을 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마 때는 또 이게 홍수를 막기 위해서 홍수를 막아주죠.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댐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 또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물 댈 요자입니다.
물 될 요자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높은 데 이렇게 댐에다 물을 갖다 놓고 가뭄때 이렇게 높은 데서 쫙 물을 흘려내어 보내면은 그 물을 대는 것이죠. 그래서 물 될 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높게 가둬 놓고 가뭄때 흘려내어 보면서 논에 그 물을 댄다. 그래서 물 될 요자다. 그런 거고요. 이거는 매산자죠. 매산, 그 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또 요임금 요자인데 높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높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높을 요자입니다. 높을 요자. 산이 높을 요자 이렇게 또 됩니다. 예, 그래요. 산이 이렇게 거의 높다 그런 뜻이 전부 그래서 우리가 다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좀 더 볼까요? 예, 술주자. 이게 술주자는 4급에 있습니다. 이게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마시면 취하는 음료의 총칭, 구사전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물수자지요. 물수. 우리가 물은 물수자로 쓸 때 우리는 뭐 마시는 물 외에 뭐 목욕하고 뭐 씻고 뭐 닦고 뭐 이렇게 빨래하고 하는 그런 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액체상, 한자상으로의 물은 모든 액체를 전부 다 물수자로 씁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든지, 뭐, 즙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뭐, 간장이라든지, 간장 이런 것, 그 액체 종류 같은 거,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수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술을 물수자로 표현하고, 술도 액체죠. 그러니까, 물수자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당류자입니다. 당류자예요. 그래서 당류자는 발효식품, 발효식품. 그 발효식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닭을 의미하기도 하고 발효식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술도 이게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은 바로 이렇게 지금 꼬들밥에다가 누룩과 물을 섞어서 이렇게 독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렇게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뚜껑을 이렇게 덮었죠. 그 다음에 독이 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술체리를 넣고 그 다음에 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예. 지금 독이 이렇게 있죠. 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안에다가 술 재료를 넣은 거예요. 누룩하고 꼬들밥 그다음에 물을 부어 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뚜껑을 덮는 겁니다. 뚜껑을 덮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런 모양. 그러니까 지금 저기를 빈 칸을 안 내놨네요. 그런데 바로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에다가 이게 술재를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이런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발효식품을 전부 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추장이면 고추장 재료를 넣고 발효시키는 거고요. 된장이면 된장 재료를 넣고 발효시키는 거고, 간장이면 간장 재료를 넣고 발효시키고, 이런 것들을 식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식혜 같은 것도 독에다 넣고 이렇게 재료를 넣고 발효를 시키고 뚜껑을 덮어서 발효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이런 식으로 꼬들밥에다가 누룩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독에 넣고 뚜껑을 덮고 발효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 익으면은 이렇게 술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술주자가 되는 거고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안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게 물수자입니다. 물수자예요. 이건 8급에 있습니다. 이 물수자는 어떻게 해서 또 물수자면요? 여기에 쭉 큰 수로가 지나갑니다. 크게 막 지나가요. 넓고 크게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는 작은 수로가 들어가는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수로가 있고요. 나가는 수로가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지금 이렇게 큰 이렇게 수로가, 가운데는 수로가 크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수로가 들어오는 수로가 있고 나가는 수로가 있고, 여기서도 들어가는 수로가 있고 나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물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골에서 보면은 농사 지을 때 그 냇가가 한 가운데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물이 흐르면은 가운데 큰 냇가가 흐르면은요. 여기도 논이 있고요. 여기도 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골 가보면 그래요. 그러면은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그 냇가가 쑥 지나가고 양쪽에 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논에는 이제 벼가 익을 때까지 계속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뭄 때는 여기서 큰 데서 흐르는 데서 물이 빼야죠. 가뭄 때는 논에다 물을 대야 되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을 대야 되니까요. 논을 대야 되니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또 장마가 계속 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면은 논에도 그때는 물이 많아요. 논에도 너무 물이 많아. 그래서 논이 너무 물이 많아서 넘칩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장마철이에요. 그러면 논에서 물을 빼야 돼요. 그럼 논에 물을 빼가지고 이게 큰 수로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옵니다. 그렇죠? 큰 수로에 들어가게 해요. 장마 때는. 요 때는 빼는 거는 가뭄 때 빼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작은 수로 빼는 수로가. 그 다음에 장마 때는 논에도 너무 물이 많으니까 이 큰 수로로 들어가 버리게 하는 그런 수로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장마 때 장마 때 여기도 물이 많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큰 수로로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뭄때 여기에 논에 물이 없으니까 큰 수로에서 작은 수로로 이렇게 통해서 논에 대는 수 있는 빠지는 그런 수로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큰 수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큰 수로가 흘러갈 때 작은 수로가 들어가게 하는 거가 있고 또 여기 큰 수로에서 작은 수로로 이렇게 물이 빠지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수로로 빠질 때는 가뭄 때고 여기 이제 논에서 이게 작은 수로를 통해서 큰 수로를 보낼 때는 장마 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마 때는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안 오는 가뭄 때는 이렇게 빼는 작은 수로, 논으로 흘려보내게 하는 수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물숫자예요. 네, 네, 그렇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수로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당류자라고 했죠. 당류. 요거는 3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류자는 어떻게 해서 당류자냐면요. 여기 지금 병아리가 있고, 지금 병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탉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가다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녁에 야생동물인 그 사기라든지 쪽제비라든지 오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못 잡아먹게 이렇게 대나무로 해가지고 짜요. 이걸 짠 거를 이제 닭가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닭가래에다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또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닭가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병아리하고 암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덮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닭가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암탉과 병아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덮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자화한 것이 바로, 당류자입니다. 그게 당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독이 이렇게 있습니다. 독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술재료라든지 술을 만들려면 술재료, 식혜를 만들려면 식혜재료, 또 된장을 하면 된장재료 이런 걸 넣고 독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덮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덮는 모습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덮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독에다가 술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덮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닭가래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류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닭가래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도 된다고 했잖아요. 당류자가 발효식품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게 술을 발효시키고 식혜도 발효시키고 독에다가 그 다음에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이 장 종류도 다 이런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에 안에다가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하는 모습이 바로 당류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고 발효식품도 되고 닭도 되고 그런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볼까요, 그러면은 당류자가 진짜로 발효식품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요거는 지금 당류자인데 발효식품이라고 했죠. 발효식품. 여기서는 발효식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요. 요게 지금 엿질금, 엿질금이라고 있어요. 엿질금. 우리 보면은 보리를 약간 그 싹을 틔우고요. 뿌리가 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요 모습이 그 엿질금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싹이 나고 뿌리가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엿질금하고 이제 이 밥을 밥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섞어서 요거는 그릇 명자입니다. 밑에는 그릇 명자예요. 그릇 명자입니다. 그래서 그릇에다가 넣고 그걸 발효시키면은 이렇게 이거 발효시킨다고 그랬죠? 이게 발효시키면은 바로 식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혜 해자입니다. 식혜 해자예요. 예, 단술 해자도 되고요. 단술 해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단술 해자. 예, 요건 1급에 있습니다. 자, 또 여자가 또 있죠. 이게 이제 당류자인데 발효식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발효식품. 그래요. 그게 발효식품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장수장자입니다. 장수장자예요. 그래서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수처럼 힘이 세지고 몸이 튼튼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 그 밥 먹을 때 된장, 고추장, 간장,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많이 먹고 요즘도 뭐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우리 진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예, 옛날에 시골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음식 문화가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다른데요. 예, 우리 때는 그랬어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들이요. 간장 이런 게.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은 장수처럼 이게 발효식품이니까 고추장, 된장, 예, 간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발효식품이죠. 이게 그런 것을 먹으면은 장수처럼 몸이 튼튼해진다. 건강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장자입니다. 장장자 1급에 있어요. 장이란 말은 고추장, 된장, 간장, 그게 장 들어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런 것도 다 독에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림과 함께 한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